어르신들, 혹시 요즘 무릎이 뻐근하거나 다리가 쉽게 피곤해져서 손주들과 외출하거나 산책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걸어도 끄떡없던 다리가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무거워지고 아프다고 느껴지신다면 그 원인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강도와 유연성이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이 서서히 진행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우유도 마시고 멸치도 먹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유나 멸치 같은 식품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그것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우유보다 훨씬 더 흡수율이 높은 칼슘 식품 3가지,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생활 습관, 그리고 실천하기 쉬운 하루 식단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약이 없어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매일의 식사로 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 칼슘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칼슘 권장량은 약 800에서 1000mg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양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분들의 경우 하루 평균 칼슘 섭취량이 400mg도 되지 않습니다. 뼈 건강이 가장 중요할 시기에 가장 적은 칼슘을 섭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69세의 박미자 어르신은 평소 집안일도 부지런히 하시고 멸치나 우유도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며 손목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뼈 밀도가 정상인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멸치도 먹고 우유도 마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칼슘이 전부 내 뼈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흡수되지 않은 칼슘은 몸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흡수되느냐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몸이 보내는 칼슘 부족의 신호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조기에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몸은 쉽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골다공증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생활하고 계시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몸은 분명히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호는 키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예전보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조금 작아졌다고 느끼셨다면 단순한 착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1년에 2cm 이상 키가 줄어들었다면 척추뼈가 서서히 눌리며 납작해지는 압박골절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증상은 등과 허리 통증 없이도 나타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등이 굽는 현상입니다. 주변에서 자세가 안 좋아지셨네요 라는 말을 들으셨거나 옷이 잘 안 맞는 느낌이 드셨다면 등이 안쪽으로 굽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뼈가 약해지며 몸의 중심이 무너진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밤에 종아리에 자주 쥐가 나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나 나이 탓으로 넘기시는데
사실은 칼슘 부족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칼슘이 부족하면 이미 뼈도 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외에도 음식물을 씹을 때 치아가 흔들리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증상,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세로줄이 생기는 현상, 모두 칼슘 부족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살피는 것, 그것이 골다공증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뼈가 정말로 튼튼해질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칼슘 부족의 신호들을 들으셨다면 이제는 그 해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다행히 우리 주변에는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와 양배추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단순히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라고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브로콜리는 칼슘 흡수율이 아주 뛰어난 채소입니다. 100끼당 칼슘 함량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칼슘은 흡수율이 60% 이상으로 우유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양배추 역시 64% 이상의 흡수율을 보여주며 부드럽고 요리도 간편해 많은 어르신들에게 잘 맞는 식재료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김정자 어르신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나서 처음엔 낙심하셨지만 매일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식단에 포함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셨지만 마늘과 올리브유를 넣고 볶아 드시다 보니 점점 입맛에 맞는다고 하셨죠. 1년 뒤 뼈 밀도 검사를 다시 해보니 놀랍게도 이전보다 12%가량 증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뼈 손실을 막아주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고 우리 몸에서 뼈를 갉아먹는 유해물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K도 풍부해서 칼슘이 뼈에 잘 정착되도록 도와주죠.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너무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4, 5송이 정도가 적당하며 데치거나 볶아 드시면 흡수율이 더욱 좋아집니다. 이처럼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값비싼 건강식품보다 훨씬 실속 있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칼슘 폭탄 식품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처럼 식물성 식품이 뛰어난 칼슘 흡수율을 자랑한다면 이번에는 동물성 식품 중에서도 뼈 건강에 아주 효과적인 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멸치와 뱅어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식탁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익숙한 반찬이지만 뼈 건강을 위한 진정한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멸치는 100끼당 칼슘이 무려 900리 이상 들어있어 우유보다 4배가량 많습니다. 뱅어포는 얇은 생선을 통째로 말린 식품인데 한 장에 140mg 이상의 칼슘이 들어있어 두 장만 드셔도 우유 한 컵 이상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1세 박철민 어르신은 매일 아침 뱅어포 2장을 구워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고추장에 찍어 구워 드시더니 나중엔 잘게 잘라서 볶음밥에 넣기도 하셨죠. 6개월 뒤 검사 결과에서는 뼈 밀도가 눈에 띄게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멸치와 뱅어포의 또 다른 장점은 오메가3 지방산과 타우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오메가3는 뼈를 파괴하는 염증을 줄이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줍니다. 타우린은 근육과 심장 기능을 도와 뼈 주변의 지지력을 높여줍니다. 즉, 뼈 자체뿐 아니라 뼈를 지지하는 근육과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단,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멸치나 뱅어포에는 퓨린 성분이 다소 들어있어 통풍이 있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 20지 내외의 적당량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안전합니다. 멸치를 브로콜리와 함께 볶아 드시면 칼슘의 양과 흡수율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더욱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세 번째 칼슘 식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세 번째 칼슘 식품은 바로 두부입니다. 앞서 소개한 브로콜리나 멸치보다 더 자주 접하실 수 있는 식품이지만 그 효능을 충분히 알고 드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두부는 칼슘뿐 아니라 단백질과 식물성 영양소가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부 300g 한 모에는 약 100mg의 칼슘이 들어있으며 27기 이상의 고단백을 함께 제공합니다. 특히 뼈는 단단하기만 해서 튼튼한 것이 아니라 유연성과 재생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4세 이영숙 어르신은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회복이 더디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두부 반 모를 식단에 추가하시고 저녁에는 두부조림을 챙겨 드신 결과 3개월 후부터 눈에 띄게 회복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뼈 밀도 수치도 점차 상승했고 통증도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두부의 또 다른 장점은 식물성 칼슘이라는 점입니다. 동물성 칼슘보다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녁에 드시면 밤사이 꾸준히 칼슘이 공급되어 뼈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 폐경 후 여성의 뼈 손실을 막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칼슘이 형성되어 흡수를 방해하고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브로콜리나 당근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 친숙한 두부도 알고 먹으면 최고의 뼈 건강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칼슘 흡수를 높이기 위한 다른 중요한 영양소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브로콜리, 멸치, 두부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들을 잘 챙겨 드시더라도 그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면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중요한 영양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소장해서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햇볕을 하루 15분 정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의 햇살이 가장 좋습니다. 음식으로는 표고버섯, 연어, 달걀, 노른자 등의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을 뼈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2대1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정착되도록 도와주고 비타민 C는 뼈의 30%를 차지하는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합니다. 케일, 브로콜리, 딸기, 키위 등이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칼슘만 따로 챙기기보다는 함께 작용하는 영양소들을 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뼈 건강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대로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처럼 칼슘의 흡수를 돕는 좋은 영양소들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 몸에서 칼슘을 빼앗아 가는 나쁜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이런 요소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나트륨, 즉 소금 섭취량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은 나트륨을 배출하면서 동시에 칼슘도 함께 배출하게 됩니다. 된장찌개나 젓갈류, 가공식품을 드실 때는 소금 함량을 꼭 확인하시고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카페인입니다. 하루 3잔 이상의 커피는 칼슘의 체내 잔류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커피보다는 보리차나 둥글레차 같은 카페인 없는 음료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염도 칼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어르신들께서도 가끔 마시는 탄산음료는 뼈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는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술은 비타민 D의 작용을 방해해 칼슘 흡수를 어렵게 만듭니다. 건강한 뼈를 위해서라면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이처럼 좋은 식단만큼이나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것도 뼈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제 하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예시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아침에는 데친 브로콜리와 두부국, 점심에는 멸치볶음과 양배추쌈, 저녁에는 미역무침과 뱅어포 구이를 추천드립니다. 간식으로는 아몬드나 저지방 요구르트를 소량 드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1000mg 이상의 칼슘을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정리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식단처럼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건강식품이 아니더라도 매일의 식사를 통해 충분히 칼슘을 채우고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칼슘 폭탄 식품 기억하시죠? 첫째, 흡수율이 높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브로콜리와 양배추. 둘째, 오메가, 사마 타우린까지 더해져 뼈와 근육 모두를 돕는 멸치와 뱅어포. 셋째,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하며 소화도 잘 되는 두부. 이 3가지 식품을 일상 식단 속에서 조합해 드신다면 칼슘 부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고 짠 음식, 카페인, 술, 담배 같은 방해 요소들을 줄이신다면 뼈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하고 포기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뼈는 나이가 들어서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67세 김용자 어르신은 골밀도가 매우 낮다는 진단을 받고 낙심하셨습니다. 처음엔 약을 처방받으셨지만 나는 식단부터 바꿔보겠다고 결심하셨죠. 그날부터 매일 브로콜리를 데쳐 드시고 멸치를 볶아 반찬으로 놓고 두부를 조림이나 국으로 다양하게 섭취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햇볕 아래 산책하며 비타민 D도 자연스럽게 채우셨습니다. 1년 뒤 검사 결과에서 뼈 밀도가 9% 증가했고 무엇보다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는 말씀에 저도 놀랐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제는 손주와 놀이터에서 뛰어놀아도 걱정이 없어요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밥상 위에서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마음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한 끼가 어르신에게는 뼈를 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골다공증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조기 신호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우유보다 더 효과적인 칼슘 식품 3가지, 브로콜리, 멸치, 두부, 흡수를 돕는 영양소와 방해하는 요소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나누어 섭취하는 습관이 가장 효과적이다. 적절한 운동과 햇볕, 스트레스 관리도 뼈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 혹시 주변에 뼈 건강으로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에서 다뤄지지 않은 궁금한 점이나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건강한 삶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권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이제는 뼈가 아프다고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뼈가 단단해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노후가 더욱 밝고 활기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